여러분, 드디어 민생지원금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돈이 달라진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오늘은 바로 그 핵심 이유를 아주 쉽고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궁금해하실 것부터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바로 이 질문이죠. 그래서 나는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번 지원금 놀라지 마세요.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와. 근데요, 이게 모두가 다 이 금액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과연 누가 또 어떤 기준으로 이 금액을 받게 되는 건지 그 조건들을 지금부터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말이 많았잖아요. 근데 드디어 추가 경정 예산, 우리가 보통 추경이라고 부르죠. 이 추경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가 애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커졌어요. 이번 추경의 총 규모는요, 무려 26조 2천억 원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거죠. 정부는 이번 추경의 성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 이른바 3고 복합 위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받을 충격을 미리 막기 위한 필수적인 대응 예산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과연 누가 이 지원금을 실제로 손에 줄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지난번 재난지원금처럼 이번에도 모든 국민에게 다 주는 건가? 하고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이번엔 전 국민 지급이 아닙니다. 대신 정부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지원이 필요한 소득 하위 70%와 취약계층에게 지원을 더 두텁게 해주는 방식으로 방향을 정한 거죠. 자, 이제부터가 이번 지원금 정책의 가장 복잡하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도대체 왜 사는 지역별로 지급액이 이렇게나 크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 구조를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지원금의 핵심은 바로 이 지역별 차등 지급에 있습니다. 보세요. 서울, 경기 같은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을 받지만 비수도권으로 가면 15만 원으로 금액이 오르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인구 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은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폭이 확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건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아주 명확한 정책적인 의도가 담겨 있는 설계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프로 보니까 차이가 확 와닿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그리고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으로 갈수록 지원금이 마치 계단을 오르듯이 껑충껑충 뛰어오릅니다. 바로 이게 정부가 이번 지원금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정책의 핵심 방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별 격차는요, 취약계층의 경우에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한 분이 비수도권이나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시면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이 더 절실한 곳에 예산이 더 집중되도록 설계된 거죠. 네, 바로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 이렇게까지 지역별로 지원금을 다르게 주는 걸까요? 여기에는 정부의 어떤 전략적인 목표가 숨어 있을까요? 핵심은 바로 지역 경제 살리기입니다. 수도권보다 경제적인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지방, 특히 인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지역의 상권을 보호하고 또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금을 더 많이 투입하는 겁니다. 일종의 경제적 안전망을 지역별 상황에 맞춰서 다르게 설계한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좀 더 실질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지원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리고 언제쯤 받을 수 있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주지 않습니다. 대신 지역 화폐나 카드 형태로 지급되는데요. 여기에도 이유가 있죠. 지원금이 반드시 그 기억 안에서 소비되게 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동네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직접적으로 쓰이도록 하려는 겁니다. 일정을 보면 4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땅땅땅 의결이 되면 정부는 약 한두 달 안에 지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빠르면 5월, 늦어도 6월 안에는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계획, 대체 이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전체 재정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니 26조 원이 넘는 돈을 푸는데 나라 빚이 늘어나는 건 아닌지 당연히 이런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죠. 바로 이 지점이 이번 정책의 가장 큰 승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빚을 더 내지 않고 예상보다 더 거친 세금, 즉
초과 세수와 기존 예산을 활용해서 이 모든 걸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심지어 원래 있던 빚을 1조 원 갚겠다는 계획까지 내놓았죠. 결국 이번 민생지원금은 단기적인 경제 살리기와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사이에서 정부가 던진 아주 과감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